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페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를 맡고 있는 박창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본이론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 강의실에서 혹시 소리 들리셨나요? 지금 수업을 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5월부터 이제 개강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 개강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상관은 없고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쉬는 시간 잠깐 나왔으니까 관세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 트렌드라던가 그 다음에 학습 전략들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혹시 1차 시험 보신 분 계세요? 1차 시험 아직 안 보셨나요? 하고 계시죠? 그래서 관세법 보시면은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아주 짧은 구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2차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관세평가예요. 그래서 아주 규정은 별로 안 됐는데 깊이 들어가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입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조금은 다르게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다. 우리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과 동시에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사례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시험지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수능에서 비문학 풀듯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가격을 산출해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세평가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시험을 뭐 지금 초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시험이 좀 바뀌었거든요. 유형이. 그래서 예전에는 50점 문제가 나오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30점 문제가 나오고 20점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유형이. 그래서 관세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되게 나이스해졌다. 예전에는 10점짜리로 낼 때는 사례 형태를 내기가 조금 범위가 좀 작고 50점짜리를 내려면 사례를 너무 길게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좀 조절이 되면서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사례를 4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수준으로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험 보시기에는 좀 평가에서는 괜찮아지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들어오신 게 굉장히 좀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되게 표정이 어두우신데 좀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긴장을 제가 표정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표정 푸시고 좋은 날이니까 예. 지금 시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혹시 좀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둡대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관세평가는 그렇게 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예전에는 관세평가 되게 발목을 잡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고 오히려 점수를 많이 높여주고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시간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시험 유형을 우리가 봤을 때 관세평가 2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규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거. 서술형인데 이거는 규정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법령 규정을. 두 번째는 사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50점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나 했는데 지금 이게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이게 다 이제는 혼합형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이론, 심화이론 하면서 뭔가 하나 산출문 하나 만들어낼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근거집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거집.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이렇게 딱 2가지 나온다 했잖아요. 법을 쓰세요. 아니면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뭐 과세되냐, 비과세되냐 이걸 판단하라고 하는 거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과세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집을 하나씩은 만들어내야 돼요. 산출을.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래서 2차 시험은 결국에는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산출해내느냐, 출력이 잘 되느냐 싸움이거든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 우리가 시험장에 아무것도 안 하고 뇌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출력해야 돼서 이런 근거집들을 잘 만들어내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를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할 건데 쉽게 지금 설명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관세평가는 주제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의. 그래서 주제가 한 40개에서 많으면 50개, 60개까지도 하나의 주제를 산정할 수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그 주제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근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 수출 판매다
이런 주제가 만약에 나오면 나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것들, 뭐 관세법은 뭐 30조, 뭐 1항을 쓰겠다. 시행령은 17조를 쓰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협정은 뭐 권고의견 1.1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정리해내서 이거를 하나의 챕터별로 모든 챕터를 다 만들어서 자기가 책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브노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무기가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유형이 이렇게 딱 두 개라고 했잖아요. 서술하세요. 하면 여기 있는 거 기억난 거 우리 PPT 띄워놓고 쓰면 되고, 판단하세요 하면 과세입니다, 비과세입니다 판단하고, 왜 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서 만들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책은 안 가져가도 돼요. 우리 뭐 사법고시 볼 때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 그런 거 없이 딱 저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같이 제가 해서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세평가는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세평가가 막 우리가 계산기도 막 되게 어렵게 하는데 수학을 잘 못했다 하셔도 저도 문과거든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덧셈, 뺄셈, 나눗셈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면 좀 이게 스텝이 좀 있는데, 지금 과목마다도 사실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맨 처음에는 숲을 한번 딱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험에 처음 들어오시는. 그래서 관세평가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이런 거,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르겠다 했잖아요. 가격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지? 뭐가 가격에 구성되지? 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숲을 한번 쫙 봤다 하면 이제 본인이 그 왁구가 딱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주제들, 각각의 주제들, 뭐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자 보증비냐, 뭐 생산 지원비냐, 뭐 수출 판매냐, 1방법이냐, 2방법이냐, 뭐 이런 주제들이 막 나와요. 관세평가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선정하는 거를 두 번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주제별로 내가 시험장에서 반드시 쓰고 나오겠다고 하는 근거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들을 가지고 반복학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거를 잘 녹여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끝. 그러면 관세평가는 그냥 뭐 극복이 가능한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막 많이 헤매다 보면 생각보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4년을 했는데 저는 2년차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보다 제가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서 3년차 공부할 때, 4년차 공부할 때 깨달음이 되게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수업 중에 잠깐 나온 거라서 다 해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학원에 상담 신청이 있거든요. 상담 신청 같은 거 하시면 제가 시간 내가지고 와서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 전체적인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올해 시험이 나왔잖아요. 올해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한 3년 전부터 요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 지금 너무 시험이 합격하기 좋게 변형됐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확신이 안 드는 과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2년을 공부해도 100% 붙는다는 자신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관세사 시험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공부를 하면 쓸 수 있고, 못 쓰고 나왔다 그러면 좀 반성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좀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성실하게만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행운아인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시기에 잘 들어오셨으니까 좋은 결과 가지고 이 시험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 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오늘 좋은 영감 많이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